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4단원 올바른 국어 생활을 이어서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의 발음과 그리고 기본 받침 발음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쵸? 기본 받침 발음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의 발음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받침 발음을 보면 우리가 재파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쵸? 재파랑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받침소리로는 몇 가지만 낼 수 있다고 했어요. 받침소리로는 7개의 자음만 소리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개의 자음 뭐 있었죠? 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7개의 자음만 소리 난다 가 있었는데, 이 기본적인 규칙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오늘 할 이중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시작할 건데, 이중 모음을 할 때는 얘네가 예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했을 때 얘는 이건 거 같은데 라면서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쵸?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 발음 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쓸 때 조금 더 올바른 발음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발음을 하면 좋은 거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넋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때까지 얘기한 게 소리가 잘 안 들렸을 것 같아. 그치? 마이크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넋이라는 발음부터 볼게요. 넋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넋이라고 발음 나고, 넋과, 그렇죠. 넋 이거는 기역으로 그대로 발음 난다고 했으니까 과 부분에는 이렇게 될 거고, 앉다, 그렇죠. 앉다가 됩니다. 여덟, 그렇죠. 리을 발음만 남은 것 같죠. 여덟. 넓다, 네, 넓다. 넓다 라고 할 때는 나중에 예외 부분에서 나와요. 넓이라는 게 비읍으로 발음낼 때가 어느 부분 때 날지도 예외로 하나 나오니까, 일단 넓다는 넓다 라고 하고, 외골 했을 때 외골 이라고 발음이 나는데, 사실 외라는 것도 왜 이렇게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외골, 이거 두 개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할다, 그렇죠. 할다. 갑, 네, 갑.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잠시 종소리를 기다립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떠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쵸? 자, 기역, 시역 나온 게 하나, 두 개 있네. 자, 기역, 시옷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기역, 시옷은 어떻게 났어요? 그렇죠. 기역으로 바로 발음이 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니은, 지은이 있네. 니은, 지은. 얘는 하나밖에 없었네. 자, 니은과 지은이 같이 날 때는 우리가 니은만 소리를 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 리을, 비읍 날 때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리을, 비읍이 나고, 여기도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을, 비읍이 날 때는 어떻게 난다고? 리을로 소리를 냈고, 리을, 시읒 날 때는 리을로 발음이 났네. 그리고 리을, 티읕 할 때는 얘도 똑같이 리을로 소리가 났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남았네요. 그쵸? 비읍, 시읍, 이렇게 비읍, 시읍은 우리가
비읍으로 소리 났어요. 이제 이런 규칙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규정을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10항의 욕 같다, 그치? 제10항의 규정입니다. 보시면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겹받침이라고 해요. 겹받침이란 건 뭐냐면 겹쳐져 있는 받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읍 시읍이라던가 리을 기역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똑같은 거, 이거나 아니면 또 뭐 있지? 이거나 박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쌍받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게 두 개 나올 때는 쌍받침이고, 이렇게 다른 게 두 개 나올 때는 겹받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겹받침, 기역, 시역, 그 다음에 니은, 지읒. 얘네들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줍시다.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시읒, 리을, 티읒 이렇게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비읍, 시읒. 이것들이, 얘네들은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말의 끝에 또는 자음 앞에 서라고 하는데, 자음 앞에서 다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자음 앞에서 각각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맨 앞에 거는 기역으로 소리 나고, 이거는 니은으로 소리 나고, 그 다음 거는 리을로 소리 나고, 그 다음 거는 비읍.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면 뭐냐면, 자음 앞에서라고 했잖아. 자음 앞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넉과를 보면 되겠어요. 넉만 있을 때 이 겹받침들이 어말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의 말의 제일 끝에 왔다고 해서 얘는 우리가 넉으로 써줄 거예요. 근데 자음 앞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뭐가 오는 거야. 예를 들면 넋이 나갔다가 될 수도 있고 넋과 혼이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이가 오면 우리 기본 규칙이 뭐라고 했어? 밑에 있는 걸 뒤로 넘겨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기역은 그대로 지꼴로 남아있고, 넋이가 되면 기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있는 시옷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넋이 라고 넘어갈 건데, 이거 말고 자음이 온다고.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 자음이 온다면 얘들은 이걸로 발음해 준다고, 각각 대표로. 그랬을 때 넉과가 되려면 이렇게 넉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발음한다 라고 첫 번째 제10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외로 몇 개를 해놨네요. 밟다. 어떻게 할까? 밟다. 아까 전에 여기 있었지. 넓다만 있었네. 네, 계속 해볼게요. 밟다 라는 거 보면 앞에 봅시다. 앞에 보면 우리가 리을 비읍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리을 비읍 나와 있는 거는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규칙을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밟다 라고 했을 때 리을로 발음해야 되지 맞는 건데, 실제 우리 발음은 밥다 라고 발음할 거고, 밥소 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밟지 할 때도 밥지가 될 거고, 밥게가 될 거고, 밟고 밟아 얘는 그리고
밟으려는 밟으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 중에 리을 비읍은 뭘로 발음한다고? 리을으로 발음할 거라고 제10항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여기서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이 되네. 근데 뒤에 아가 나오나 으가 나올 때는 그대로 리을만 발음을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규칙일까? 어떤 규칙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기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기 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죠. 리을 비읍. 근데 리을 비읍 전체가 아니라 그냥 밟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한정해서 밟다만 우리 이렇게 계속 활용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밟이라는 단어에 해당해서 이 밟이라는 것은 자음 앞에서는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밥으로 발음할 거고,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리을 남겨두고 넘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봅시다. 넙죽하다, 넓둥그다. 자, 리을 비읍 우리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어?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냐면 리을이 기본 규칙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넙죽하다, 넓둥그르다 이런 데서는 우리가 넙죽하다가 될 거고, 여기는 넙둥글다가 되겠죠. 이럴 때는 그렇죠. 또 규칙 넓은 어떤 경우에 이 두 경우에만 넓으로 쓸 때는 이 두 경우에만 이제 넙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로 정한 거예요. 어렵죠? 헷갈리죠? 몰라도 돼요. 그냥 규칙이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면 되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우려면 우리 문법 규칙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쵸?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얘는 예외. 그래서 제10항의 단이에요. 다만 아까 위에 썼죠.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이 경우에만 그냥 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제11항을 가보겠어요. 그리고 겹받침에 다른 발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닭, 그쵸? 닭, 흙과 막다, 늙지, 그 다음에 삶 이렇게 해서 미음이 길게 날 거고, 젊다, 그쵸? 젊다. 우리가 리을도 나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이유가 이렇게 소리가 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읍고 읍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이에 조금 생략된 것들이 보이네요. 생략된 게 뭐냐면 읍고가 되는 사이에서, 자, 어떻게 변했어요? 리을 피읍 중에서 피읍만 남은 것 같아. 그치? 읍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읍고에서 비읍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읍을 대표음으로 바꿔줘야 되나? 피읍을 대표음 비읍으로 바꿔준 거야.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쌍자음이 온 거는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발음할 때 이렇게 나는 거 아니까 쌍자음으로 한번 써주고, 이거의 규칙은 뭘까요? 그렇죠.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리을 기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그래서 리을 기역은 어떻게 발음나요? 네, 그냥 기역으로 발음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죠? 리을 미음 있네. 리을 미음은
어떻게 발음 납니까? 그렇죠. 그냥 미음으로만 발음이 나요. 마지막 하나 더. 리을 피읍, 리을 피읍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리을 피읍은 어떻게 발음 납니까? 네, 비읍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 11항은 이렇습니다. 제 11항 겹받침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아까랑 똑같아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어떻게 소리 난다고? 기읍, 미음, 비읍으로 소리 난다, 발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자, 4번을 보면 또 예외가 있네요. 그렇죠. 예외를 보면 맑게, 묽고, 얽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할까? 맑게, 묽고, 얽거나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리을 기역의 규칙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을 기역의 규칙은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발음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할라 해보면 맑게가 있으면 막게 라고 얘기하면 발음하기가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뒤에 기역이 올 때는 우리 좀 다르게 해보자란 거야. 여기서 공통점이 다 뒤에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맞게라고 하는 것보다 맑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우리 뒤에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오면 그러면 그냥 리은을 앞에 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써봅시다. 다만 용언, 어간, 용언의 어간 발음이 발음 리을 기역은 어떻게 되냐면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모르는 말이 있네. 그렇지. 뭐예요? 용언의 어간 발음이라는 건데 용언의 어간 발음인데 용언부터 알죠. 용언 우리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활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죠. 이 두 개들.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오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어간 발음을 보면 동사 형용사 중에 어간과 어미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어간에는 말기 온다면 어미에는 맑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미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다, 맑지, 맑니, 맑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얘네가 어미고 그거 말고 중심이 의미를 가진 뿌리가 되는 부분은 말기 될 거죠. 여기 말음 제일 마지막 음은 이 리을 기역은 그 뒤에 어간이 기역으로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해주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도 그냥 약속이라서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 건데요. 교과서 161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기본적인 거 10항 11항은 됐고 기본적인 14 여기서는 안되네. 아니요 하고 다시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14항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를 한번 펴서 볼게요. 14항을 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디음절로 발음하여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겹받침, 갑시, 달기, 뭐 앉아서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얘네가 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접미사,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렇죠. 형식만 있는 단어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 디귿절로 옮겨서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요때 예외가 또 있어요. 시읒은 뭘로?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읒이 뒤로 넘어가면 된소리로 할 거야. 자, 갑시 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네. 인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갑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읒은 어떻게 하자고? 된소리, 쌍자음으로 발음하자는 게 된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갑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기, 여기 뒤에 있는 거 원래 닭만 발음할 때는 기역으로 발음하는데 뒤에 모음이 오면 앞에 것만 남겨두고 뒤에 거는 넘겨주라고. 앉아서도 안, 뒤에 거 넘겨서 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까지 하면 161조까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이게 우리 올바른 발음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지로는 저번에 나눠줬었고, 모질하고 의 발음, 그냥 기본 받침의 발음, 그리고 겹받침의 발음, 이거 중에 없는 거는 다다음 주에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 줄 거고요. 교과서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풀어보기 숙제입니다. 아마 겹치는, 우리 이 자료에서 한 거랑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겹치는 거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할 거 적어서 밴드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 교과서에 푸는 거는 오늘 남은 시간, 우리 이거 영상이 아직 23분밖에 안 되니까 남은 시간 풀면 40분 채워지니까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따로 공책에 정리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교과서에 한 거를 나중에 교과서를 검사 맡으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